안녕하십니까. 어제 디더브 어그리먼트에 있어가지고 시큐어드 이메일로 RW를 받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 프로슈어다. 이제 이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시큐어드 이메일로 이제 안 될 경우에는 BPU를 이야기한다.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 그럼 너희들이 먼저 7국으로 보낼 테니까 BPU를 해줘야 된다. 그 대신에 뱅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페이스 밸류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있는데 보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BPU도 안 된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다만 퍼추에스 바이앤셀에 있어서는 BPU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쪽에 먼저 POF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제 가능하죠. 근데 리징에 있어서도 프로바이더 보내는 쪽이 캐퍼빌리티 레터나 자기들이 먼저 ISIN 넘버를 프로한 것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은행에 가서 협의할 상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99가 성립이 되고 나서 760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뱅크 본디드 커리어로 하드 카피를 보내준다. 이런 조항이 어그리먼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BPU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뱅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만 일단 보내주고 하드 카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세컨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리얼 프로바이더는 그런 제의를 안 하죠. 자기들의 그 소스를 완전히 보여주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드 카피를 속칭 프로바이더라는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리시버에게 보내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혼돈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드 카피를 보내준다고 할 때에는 수락을 하되 그 중요한 조건은 뱅크 본디드 커리어, 뱅크에서 등록된 뱅크 아이디로 뱅크 DHL이나 뱅크 페덱스에서 받고자 하는 은행으로 직접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센더 쪽에서, 센더라 그러죠. 프로바이드 센더 보내주는 쪽에서 뱅크 본디드 커리어를 보내지 않고 일반적인 DHL이나 페덱스로 여러분의 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받는 은행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딜리버된, 하나의 배달된 페이퍼에 불과하다. 서류라기보다도 페이퍼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기업이나 개인 중에서도 자, 센더, 프로바이더 쪽에서 야, 내 하드 카피를 보냈다. 봐라. 너희들 페덱스나 DHL에 가서 트래킹 넘버를 봐라. 내 은행에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통상적인 우편물로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갈 디파트먼트에서 이게 왜 이런 게 왔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뱅크 본디드 커리어로 보내지 않고
노멀 DHL이나 페덱스 커리어로 보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뱅크로부터 알게 모르게 어떤 관리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MT760이 여러분의 은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행에 헤드레터가 있는 페이퍼에 7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 받았다 그러면 우리 은행의 스위트 머신에서 나온 카피를 여러분들에게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은행 헤드레터 들어가고 우리은행 담당자 이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래하는 뭐 브랜드 지점이다. 그러면 지점장이 시그네이처 사인한 그 은행 사인방 찍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줄 때 한 2만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저도 2만 5천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는 비용을. 자, 그래서 760이 정확히 왔을 경우에는 굳이 하드 카피를 여러분이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하드 카피는 결과적으로 이 SLC가 발행됐다는 하나의 표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여러분이 받는 은행에서 뭐 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론을 할 경우에는 최종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뱅크 투 뱅크 스크린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뱅크 본디드 하드 카피의 뱅크 본디드 커리어 그러는 것은 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뱅커들끼리 윈도우 타임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교신을 하자고 뱅커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시간에 스크린을 열고 너도 MT760 받았고 너 보내준 그 베니피셔리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프로젝트나 이런 걸 봐가 어떤 걸 하니까 내가 하드 카피 편에 보내라 그러면 스크린에서 서로 오가버려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하드 카피가 별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MT765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간결하게 말한다면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HGBC에서 발행되면은 HGBC 헤드레터 들어가고 왼쪽에는 HGBC 발행부서 어드레스 들어가고 그 밑에는 스탠바이 SBLC 그러니까 스탠바이 오브레타 이래가지고 이제 고딕처 들어가고 그 밑에는 이래 가지고 이것이 클라이언트 누구에게 가는데 이것은 assignable, transferable, divisible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세 개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SBS를 받을 때는 가능한 한 assignable, 양도될 수 있고 transferable, 딴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divisible,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 30원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assignable, transferable, assignable, divisible 이런 상계사항이 꼭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안 넣는 경우가 있죠. 그걸 안 넣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은행에 받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다시 아멘드먼트를 보내달라 그래서 아멘드먼트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assignable, transferable, divisible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이 SBLC를 활용하기에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DLC, Document Letter of Credit,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석유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바이아 쪽에서 첫 거래에는 트랜스퍼럴 DS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알잖아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석유로 합시다. 석유의 경우에 상대가 리파이너리가 아닐 경우에는 퍼스트 셀러일 경우에는 이분이 분명히 배럴당 얼마의 이익을 취한다 알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리파이너리가 받는 금액하고 퍼스트 셀러가 바이어한테 요구하는 금액은 틀린다는 것을 이 바이어들은 압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의 첫 거래에서는 트랜스퍼럴 DLC를 안 줍니다. 그럼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트랜스폴 DLC를 받은 은행에 기평을 시키고 은행과 협의해가지고 여러분의 리파이너리한테로 언밸런스된 그 LC를 보내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백투백은 안 되는 거죠. 백투백은 뭐냐? 100원짜리를 받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80원짜리로 해가지고 보내고 20원은 여러분의 구자에 놓고 이거는 DL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두 번 거래를 하고 나면 바이어들은 아, 네가 그래도 우리한테 좋은 가격에 주는구나. 나는 딴 데에서는 딴 셀러들한테 그런 가격에 못 사는데 너 잘 주니까 너 가격을 신뢰하니까 너가 안 어렵게 내가 트랜스포로 LC를 주겠다, DLC를 주겠다, 뭐 이래가 굉장히 일이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가 신용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퍼추에이스에 가서 내일 설명하겠죠. 리징 관계 디드 오브 어그리먼트는 100의 99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시저 자체가 우리 한국인이 한국은행에서 할 수 없는 프로시저예요. 시큐어드 이메일, BPU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드 카피를 보낸다. 또 이런 문구를 달아놨지요. 시큐어드 이메일을 요구하고 BPU를 요구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드 카피를 보낸다 이럴 때는 반드시 ISIN 넘버를 먼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국내에서 디드 오브 어그리먼트를 대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큐어드 이메일 안 된다. BPU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드 카피는 방크 본디드 커리어로 보내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함정이 있어가지고 노말로 왔을 경우에는 그 자신의 크레딧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OA의 내용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은요, 이 세컨드 프로바이더들이 처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피 이런 거나 이제 스위트 차지인데 그게 예를 들어가 뭐 1M에서 10M까 1M에서 10M까지는 뭐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다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DOA 보면요, 그게 전부 다 3배씩 막 이렇게 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3배씩 업을 시켜놨더라도 뭐 제대로 진행이 잘 되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국내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DOA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A와 B가 이 DO를 사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인하는 당사자를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분명히 전화번호가 없고 그런 DOA는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옳은 DOA가 아닌 거죠. 카피가 된 거죠. 원래 프로바이더는 DOA를 안 냅니다. 세컨드 프로바이더. 그래도 신뢰할 수 세컨드 프로바이더면 직접 에셋 오너하고 하고 이제 일종의 매니저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컨드 프로바이더의 DOA를 바로 주면 돼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우리 한국인과 대화를 할 때 자기들이 카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컨드 프로바이더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삭제를 하는데 이메일은 또 삭제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메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NCND가 있다. 네가 직접 프로바이더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를 내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면 그 이메일이 어디로 가느냐? 세컨드 프로바이더 이메일인 거예요. 전화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죠. 뭐 전화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컴퍼니 네임은 있죠. 컴퍼니 네임이 있으면 또 영국 같은 경우나 어느 외국이라도 그 컴퍼니를 체크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DOA 상의 이 구성에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DOA를 봤을 때 마지막 시그네이처 이제 한 5배, 6배째 되면 이제 사인자가 아니습니까? On behalf of 해가지고 여러분의 회사 사인하고 또 프로바이드 해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자의 이름이 있는 제일 처음 A의 디테일에 이 사인자의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면은 그 DOA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불편함을 안 겪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OA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사인을 해서 이러한 진행상에 끌려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시간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스스로 불편함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디드 오브 리그먼트는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들 시큐드 이메일, BPU, 뱅크 본디드 커리어 또 프로바이드 A의 디테일에 여러분하고 사인하는 상대방의 이름에 전화번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를 잘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컨드 프로바이더들이 그 이메일을 나타낸 거는 자기들이 이메일을 할 경우가 많다. 이런데 이제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제 강좌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해온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시고 좀 더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국제금융의 SBLC 핸들링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일 저녁 되십시오.